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9회 시험 문제 적응을 위한 모의고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은 1번 동맥경화증, 2번 심부전증, 3번 빈혈, 4번 고혈압, 5번 저혈압. 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혈액을 심장에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은 2번 심부전증입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1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2번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담은 입, 3번 지나친 머리 끄덕임, 4번 대상자로부터 비켜 앉는 자세, 5번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 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그래서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담은 입, 지나친 머리 끄덕임, 대상자로부터 비키 않는 자세,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에 해당됩니다. 3번, 1년에 한 번씩 맞는 백신은 1번 폐렴구군, 2번 대상포진, 3번 파상풍, 4번 독감, 인플루엔자, 5번 디프테리아.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독감 인플루엔자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증가한다. 2번, 쓴맛과 신맛이 감소한다. 3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4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증가한다. 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은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 수가 감소하고요. 쓴맛과 신맛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요.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상실감, 2번 소외감, 3번 정체감, 4번 책임감, 5번 불안감.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첫 번째, 상실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상실감, 정체감, 혼자 사는 삶 개척. 그런 순서로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1번 상실감입니다. 6번 다음중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가 수영으로 유연성을 유지한다. 2번 선크림을 바른다. 3번 걷기나 조깅 등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4번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섭취한다. 5번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법은 3번 걷기나 조깅 등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걷기나 조깅 등의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고려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동일 업무를 재요청하면 거절한다. 2번 신뢰가 형성되면 경비 지출 보고는 생략한다. 3번 외출 전 준비해야 될 정보나 자료를 점검한다. 4번 요양보사의 개인 업무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한다. 5번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는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시켜준다. 외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3번 외출 전 준비해야 될 정보나 자료를 점검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1번 이름과 존칭을 사용한다. 2번 실물, 그림판, 문자 등을 이용해 설명한다. 3번 대상자의 눈을 맞춘다. 4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한다. 5번 메시지를 조용히 반복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력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실물, 그림 등을 이용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해력장애, 판단력장애 이런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9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계 방향으로 물건의 위치를 설명한다. 2번 뒤에서 설명한다. 3번 옆에서 설명한다. 4번 요양보사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한다. 5번 이쪽 저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물건의 위치를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거나 옆에서 설명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앞에서 설명해야 되고요. 요양보사를 기준으로 아니라 대상자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쪽 저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새로운 물건으로 설명한다. 2번 모든 물품의 설명을 자세히 써놓는다. 3번 항상 대상자를 존중하고 이름을 부른다. 4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를 자주 인식시킨다. 5번 대상자를 대하는데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을 한다. 진원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으로 설명을 하면은 장애가 있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눈을 맞췄을 때 이야기한다. 2번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다. 3번 차분히 천천히 차분한 소리가 더 효과적이다. 4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5번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 눈을 맞췄을 때 이야기하고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해야 됩니다. 천천히 차분한 소리가 더 효과적이고요.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 근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구두복은 언제 하는가? 1번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2번 자료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3번 서면 보고를 지시받을 때, 5번 정기 보고를 할 때, 4번 정기 보고를 할 때, 5번 가벼운 사안일 때. 구두 보고는 가벼운 사안일 때 하고요. 정확성을 필요로 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하거나 서면 보고를 지시받을 때나 정기 보고를 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서면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고요. 5번은 가벼운 사안일 때는 구두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경청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